자, 중2 국어 교과서 읽기고요. 천재도 2학기 2단원 2-2단원입니다. 다양한 표현 활용하여 글쓰기 부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합니다. 다양한 표현 활용하여 글쓰기. 자, 생각이나 느낌, 경험을 드러내는 다양한 표현을 활용하여 글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다음 같은 속담이나 명언 말해본 경험을 떠올려보자. 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자, 이건 뭡니까? 먼 길도 첫 걸음부터 시작한다. 즉, 일을 시작할 때는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이런 의미가 되겠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 번 실패를 거듭해야지만 성공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서 창의적인 발상이 돋보이는 표현을 찾아보자. 많이 먹으면 돼지, 꿀꿀 돼지. 가슴이 콩떡콩떡, 콩떡 빙수. 토스트를 너의 입에 토스. 그냥 재밌는 표현들이죠. 이게 이제 식당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문구들이 되겠습니다. 낙서 금지. 네, 떡볶이 맛있어요. 나도 난 순대. 이런 식으로 둘 다 뭐 댓글 다는 식으로 낙서를 했네. 둘이 먹다가 하나가 집에 가도 모르는 맛.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지금은 쉼표가 필요한 때 다음 대화를 살펴보고 글을 쓸 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을 알아보자. 현지야, 어제 아버지와 등산 다녀왔다며? 응, 처음에는 억지로 따라가서 싫었는데 막상 산에 오르니 기분이 상쾌해져서 좋았어. 국어 시간에 수필을 쓸 때 너는 그 경험을 소재로 삼으면 되겠네. 운동도 하고 글감도 찾고 한마디로 꼭 먹고 알먹기. 자, 꼭 먹고 알먹기. 자, 비슷한 표현이 뭐가 있나요? 일석이조가 있다. 일석이조. 한 가지 일을 하면서 두 가지 이상의 이익을 얻을 때, 그럴 때 꼭 먹고 알먹기, 일석이조 이런 표현입니다. 꼭 먹고 알먹기, 너 그런 표현도 쓸 줄 알아? 글을 쓸 때 다양한 표현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조사 좀 해봤지. 한번 볼래? 자, 조사한 내용, 속담. 속담의 의미, 예로부터 전해오는 짧으면서도 교훈을 담고 있는 말. 자, 요게 중요 핵심입니다. 예로부터 전해오는. 서당께 3년 풍모를 읊는다. 자,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서당에 있는 개라도 이렇게 3년 정도 있으면은 풍월은 글을 짓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를 지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어깨너머로 보고 듣는 게 이렇게 좀 실력이 늘 수가 있다. 이런 뜻이 되겠고, 이번엔 격언이나 명언, 오랜 역사적 생활 체험을 통해 이루어진 인생의 교훈이나 경계 등을 간결하게 표현하여 짧은 글, 이것을 격언, 명언이라고 하고, 뭐 황금볼기를 돌같이 하라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속담하고는 약간 다르죠. 속담은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제 비유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격언이나 명언은 비유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일단 직설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용 표현은 또 뭐냐면 둘 이상의 단어가 합쳐져 원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뜻으로 굳어져 쓰이는 표현을 관용 표현이라고 하고, 코를 납작하게 만들다. 진짜 사람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 자존심을 꺾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글을 쓸 때 다양한 표현을 활용하면 좋은 점은 뭐냐면 중요 포인트, 내 생각이나 느낌을 좀 더 인상 깊게 표현할 수가 있고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싶고 글을 통해 들으고 싶은 의도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글을 쓸 때 활용할 수 있는 표현이 다양하구나. 나는 이번에 충치 때문에 겪은 일을 글로 쓰려고 하는데 네가 찾은 명언을 바꿔서 초콜릿 보기를 돌같이 하라 라고 제목을 붙이면 재미있겠다. 자, 참신한 표현이 되겠죠? 오, 정말 참신하다. 나도 다양한 표현을 더 찾아보고 너처럼 나만의 멋진 표현을 만들어 활용해야겠어.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다시. 서당께 3년 풍을 읊는다. 어떤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도 그 부분에 오래 있으면 얼마간의 지식과 경험을 갖게 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고려 말기 명장이자 재상인 최영에게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긴 말로 청렴 결박해 살아가는 의미. 코를 납작하게 만들다, 길을 죽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속담, 그다음에 격언 또는 명언, 그리고 관용표현 이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예문 좀 볼까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니까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도와준다는 얘기고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뭐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에디슨. 뭐 땀을 흘리다. 이게 진짜 뭐 날이 더워서 땀 흘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가 관용 표현으로 땀을 흘린다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고 있죠. 자, 다음 페이지. 현지가 글을 쓸 때 활용하라는 표현의 의미를 살펴보자. 아버지와 등산하게 된 이유. 주말에 시험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께서 등산을 가져가셔서 동네 뒷산에 억지로 따라갔다. 산에 억지로 따라가는 것이 불만인 나의 마음을 재미있게 표현하고 싶어.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겨자는 맵죠? 예, 그거 먹으면 코가 찡 하고 눈물 난단 말이야. 그러면서 계속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는 억지로 무슨 일을 할 때, 하기 싫은데 할 수밖에 없을 때. 울며 겨자 먹기 이런 말을 쓰고 중간. 등산하면서 느낀 어려움. 급하게 올라가려니 힘들어서 포기하고 중간에 내려가고 싶었다. 급하게 오르다 호흡이 가빠져서 힘들었던 순간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싶어. 숨이 턱에 닿다. 숨이 턱에 닿아요. 그러니까 숨이 가깝게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달리기 빨리 하거나 높은 데를 빨리 올라가다 보면 숨이 막히죠? 그래서 숨이 턱에 닿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아버지의 가르침.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천천히 걸으니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 힘들지 않았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천천히 걸으며 깨달은 점을 인상적으로 표현해야지 그 비먹는 밥이 목이 맨다. 당연하죠. 밥을 너무 급하게 먹으면은 목이 메니까 밥을 또 천천히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정상에 올라 느낀 상쾌함. 정상에 올라 탁 트인 풍경을 바라보니 시험 공부 때문에 쌓인 스트레스가 풀리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았다. 정상에 올라 느꼈던 상쾌함을 더욱 멋지게 표현하면 좋겠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끝부분. 등산을 다녀서 깨달은 점. 공부하느라 마음의 여유를 잃었던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 나만의 참신한 표현으로 느낀 점을 전달해봐야지. 속담이나 명언 등을 병행해서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겠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위에 있었던 내용들을 이제 정리한 거고요. 어디 보자. 실제적으로 어떻게 표현했는지 직접 한번 글을 보도록 해봅시다. 아버지와 함께한 등산인데 이걸 제목을 이렇게 바꿨죠. 지금은 쉼표가 필요할 때 제목을 이렇게 바꿨고 제목을 바꾼 이유는 독자의 관심을 끌고 내가 깨달은 점이 잘 드러나도록 제목을 바꿔야지. 지난 일요일 아침 아버지께서 내 방문을 두드리시더니 아침을 먹고 같이 동네 뒷산에 가져가셨다. 나는 시험 공부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안 된다고 버텼지만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아버지를 따라 나섰다.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했다는 얘기고요. 아버지께서 산을 오르다 보이는 나무를 가리키며 말을 거셨지만 나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앞만 보고 걸어 올라갔다. 빨리 등산을 끝내고 집에 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아버지는 나의 이런 모습에 언짢아 하시며 말씀하셨다. 자, 언짢아한다. 요거를 어떻게 혀를 차시며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하죠. 언짢을 때 하는 그런 행동, 소리 이렇게 바꾸는 거고 혀를 차시며 말씀하셨다. 현지야, 등산은 그렇게 경주하듯이 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아버지께 이 정도는 쉬운 일이라고. 자, 이거를 또 관용 표현으로 속담으로 바꿔서 누워서 떡 먹기 라고 으스댐에 앞서가는 것도 잠시. 경사진길을 올라가다 보니 숙이 턱에 닿아. 관용 표현이죠. 걸음이 늘어졌다. 올라갈수록 운동화가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다. 뒤따라오시던 아버지께서는 이제 더는 못 가겠다. 그만 내려가자고 때려줬다. 너무 급하게 올라와서 힘든 거다. 천천히 쉬엄쉬엄 걸어보자. 아버지는 힘들어지면 잠깐 쉬었다가 올라가자 하셨다. 더는 못 올라갈 것 같았지만 아버지의 숨소리에 내 호흡을 맞춰 걷다 보니 어느새 정상이 눈앞에 있었다. 아버지는 급히 먹는 밥이 목이 맨다. 속담이죠. 너무 일을 급하게 하다 보면은 실패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라는 속담처럼 너무 서두르면 오히려 목표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 아닐까? 산정생에 올라 탁 트인 마을 풍경을 바라보니 시험 공부 때문에 쌓인 스트레스가 모두 사라졌다. 이 모두를 씻은 듯이 사라졌다. 관용 표현 쓰고 있고 시원한 바람에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끼며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명언이죠. 라는 말을 실감했다. 이게 여러분들 아디다스 알아요? 아디다스? 아디다스. 예. 그 브랜드죠. 아디다스가 이 말,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이거를 이렇게 줄임말이 아디다스예요. 아디마사나 니꼬를 꺼내 싸노. 이걸 줄여서 아디다스라고 하는데 건강한 신체의 건강한 정신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와 등산하면서 적당한 휴식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깨달은 점이네.
독일의 정치인 비스마르크는 자 인용하고 있네요. 청년들이여 일하라. 좀 더 일하라. 끝까지 열심히 일하라. 라고 말했다. 명언이죠. 나는 쉬어라. 좀 더 쉬어라. 충분히 쉬고 공부하라. 라고 말하고 싶다. 이게 이제 참신한 표현이 되겠다. 위에 있었던 일하라 라는 말을 쉬어라 라는 말로 바꿔서 표현했어요. 우리에게는 지금 쉼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음 주에는 내가 먼저 아버지께 뒷산에 오르자고 말씀드려야겠다. 자, 현재가 글의 제목을 바꾼 이유, 독자의 관심을 끌고 등산함에 깨달은 점을 더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현재가 고쳐 쓴 표현은 원래 문장을 비교 그 효과를 생각해보자. 자, 효과, 혀를 차다라고 바꿨을 때 아버지의 심리를 더욱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해주고요. 누워서 떡 먹기 이렇게 속담으로 바꿨었을 때는 간결하고 인상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씻은 듯이 관용 표현을 썼을 때는 현재가 느낀 후련함을 더욱 구체적이고 실감나게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관용 표현, 속담, 명언, 격언들을 이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생생함, 그 다음에 어떤 그 구체적이고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활용합니다. 자, 나는 쉬어라, 좀 더 쉬어라, 충분히 쉬고 공부하라라고 말하고 싶다. 휴식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 다음은 패스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읽어왔기 때문에요. 내용은 패스하고 요것만 좀 정리를 할게요. 현지가 쓴 이 글에 나타난 속담과 경언들입니다. 속담, 울면 겨자 먹기, 싫은 일을 억지로 마지못해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혀를 차다, 관용 표현이고요. 마음이 언짢거나 유감이 돼서 나타내는 것, 누워서 떡 먹기, 속담, 하기가 매우 쉬운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고, 숨이 턱이 닿다, 관용 표현으로 몹시 숨이 차다, 급히 먹는 밥이 목이 맨다, 속담이고요. 너무 일을 급하게 하다 보면 실패하게 된다 이런 뜻이고, 씻은 듯이 역시 관용 표현 아주 깨끗하게,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명언이고요. 완전한 건강이란 육체와 정신이 함께 건강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 그 다음에 명언 하나 있었죠. 청년들이 일하라. 좀 더 일하라. 끝까지 열심히 일해라. 여기서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는 이것을 쉬어라. 더 쉬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휴식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죠. 패스. 자, 현재가 글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 적당한 휴식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나머진 패스. 자, 스스로 회복이 다양한 표현을 활용하여 감상문 쓰기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모둠 활동이기 때문에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생각 모으기 되겠네. 관용 표현, 의도, 인용, 참신. 자, 속담, 경언이나 명언, 관용 표현을 활용하면 생각이라는 느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창의적인 발상으로 자신만의 참신한 표현을 만들면 더욱 인상적인 글을 쓸 수 있다. 다양한 표현을 활용하여 글을 쓸 때에는 글의 내용과 의도에 맞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나 당연한 내용들입니다. 자, 참신한 표현이 주는 효과를 생각해 보자. 자, 전기를 아낍시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 지구와 북극곰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좀 더 효과적으로 와닿죠? 아, 내가 이거 스위치를, 전기를 아끼면은 그만큼 지구와 북극곰을 지킬 수 있구나. 라고 여기게 만듭니다. 자, 여러 가지 관용 표현들이 있네요. 글이 짧다. 글을 모르거나 아는 것이 넉넉하지 못하다. 얼음에 박 밀듯 말이나 글을 거침없이 줄줄 내리거나 내리외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붓을 대다. 글이나 글씨를 쓰다. 다 관용 표현들입니다. 와, 어려운 글자가 많은데도 막힘없이 정말 잘 읽네. 얼음에 박 밀듯. 제가 워낙 아는 것이 없어서 적당한 감사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네요. 글이 짧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선택학습, 나에게 맞는 책 읽기 방법 찾기 활동 1이 되겠고, 책을 처음 펼쳤을 때 보이는 차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작가들이 차례의 제목을 대충 붙여놓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목 속에 먼 미래도 보이고 가까운 앞날도 보이는 것 같아서 일단 그 제목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긴 책은 작가 서문을 꼭 보지요. 작가가 이해하고 싶은 것들이 서문 안에 얼마만큼은 들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목, 그리고 서문,
이 두 개를 보내요, 이 사람은. 땅을 깊게 파려면 일단 넓게 파야 해요. 처음부터 깊게만 파려고 하면 깊이 파는데 한계가 있어요. 저는 독서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 비유했죠. 예를 들어서 좋은 영화 평론가가 되려면 영화책만 100권을 읽을 게 아니라 영화책 100권, 소설책 20권, 시집 10권, 자연과학서 10권 이런 식으로 100권을 봐야 한다고 봐요. 하나만 아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같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책 읽는 것을 땅을 깊게 파려면 일단 넓게 파야 해요. 이렇게 얘기했네요. 저는 책들과 책들 사이의 관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책의 지도를 머릿속에 그린다고 할까요? 이 책은 이 책 자체로서의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 전에 나온 책을 극복하고자 혹은 지지하고자 그것이 진실이 아님을 밝히고자 나오는 등 책들 사이에 연관관계가 있거든요. 때로는 한 작가가 쓴 책들이 서로 연결되기도 하고 한 주제의 책들이 또다시 연결되기도 하고 그런 책들의 관계를 따라가면서 계속 책을 읽는 것 그것이 제가 평소에 하는 독서법입니다. 그러니까 책과 책 사이들 한 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책들을 보면서 그 관계를 따져본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패스. 자, 활동 2. 광고를 모방하여 자신의 생각과 느낌 표현하기. 윗글이 맑아야 아랫글이 맑다. 공익광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뭐예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속담인데 이것을 이렇게 응용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글이 맑아야 아래에 있는 글이 맑다. 그 다음에 내복약. 자, 이거는 원래 이 내복이라는 말이 먹는다라는 의미가 한자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국에 가서 약을 짓죠? 그게 다 내복약이에요. 먹는 약. 근데 여기 있는 내복은 안에 있는 옷이죠. 그쵸? 그래서 에너지 위기, 내복약으로 처방해 보세요. 이렇게 언어 유의를 했다. 예. 그러니까 얘는 동음, 이의어를 활용한 거죠. 그래서 에너지 위기는 그러니까 집에 겨울에 추울 때 너무 이렇게 난방 세게 떼지 말고 적당한 온도로 떼고 집에서 내복을 입자. 이런 내용이네요. 자, 그래서 가에서 전달하는 내용은 좋은 댓글을 달아 올바른 인터넷 댓글 문화를 만들자. 그리고 나에서는 내복을 입어 겨울철 난방 에너지를 절감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가에서 표현상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속담을 이용했어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를 활용해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동음이의어 내복 안에 있는 옷이란 얘기죠. 그쵸? 근데 이제 약은 내복약이라고 하면은 먹는 약을 의미하는데 동음이어를 활용해서 에너지 전략을 하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 밖에는 여러분들 모둠 활동이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할게요. 뭐 그 내용 그렇게 뭐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쵸? 굉장히 짧아요. 이렇게 해서 2-2단원 교과서 읽기를 마치도록 합니다. 끝.